오늘은 9장 모스펫 입문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먼저 아웃풋 커브 특성, 그 다음에 트랜스퍼 커브 특성. 이 두 가지 특성은 모스펫 디바이스를 우리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커브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자를 만들고 아웃풋 커브와 트랜스퍼 커브를 재가지고 측정을 해서 소자 성능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펫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우리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 시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도 포화 이론을 배웠죠. 이론이라기보다는 속도 포화 현상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이 이렇게 형성된 건 세츄레이션 영역이죠. 리니어 영역에서는 이렇게 채널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 이 전자들의 이동 특성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 전자들은 이 채널 안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얌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수히 많은 충돌과 산란을 거쳐서 드레인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충돌과 산란을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전자의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리니어 영역에서는 전자들이 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쭉 갑니다. 그때 VDS 전압이 증가하고 또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얘들은 계속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VDS 전압이 세지기 시작하면,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채널이 끊긴다 그랬죠. 이 끊기는 거는 이쪽에 필드가 강해지니까 이 채널을 밀어내고 공핍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핍층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소스 쪽보다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채널을 이제 밀어냅니다. 밀어냄으로써 공핍층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채널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서 여기를 핀치 오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핀치 오프 상태라는 것은 채널이 끊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채널이 끊긴 요 영역에도 반전전자들이 소수지만 존재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그 그림을 나타낸 게 요겁니다. Q 인버전 전하들이 여기에 많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채널이 끊기는 저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반전전자들이 0은 아니지만 아주 적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그렸습니다.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델타 L, 요 채널이 끊긴 요 구간에서 반전자들이 아주 극소수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inversion electrons exist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들은 일렉트릭 필드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에 의해서 가속이 돼서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이제 채널이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갑니다. 여기서 스톱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로 올 수가 있죠. 그렇죠? 올 수가 있는데 요 델타 L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 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대략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E는 D분의 V, 여기서 D는 델타 L이 되겠죠. 우리 이 거리를 그냥 대략 0.1 마이크로 1000옹스통이라고 한다면 자, 분모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을 우리 그냥 3V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3V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0의 5승 볼트 퍼 센치가 나옵니다. 우리 3장에서 배웠을 때 전자가 포화되는 속도가 대략 일렉트릭 필드가 10의 5승 볼트 퍼 센티미터에서 전자의 열속도 10의 7승 센티미터 세크로 포화된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 정도의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여기 있는 반전 전자들은 이쪽으로 가지만 속도가 포화됩니다. 일정하게 속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전류 밀도는 J 이꼴 QNV였죠. 그래서 이 QN이 우리 반전 전자의 전하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 V. V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이 전류 밀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전류는 전류 밀도 곱하기 접합의 단면적이니까 뭐 전류도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역에서는 전류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세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 채널의 총 길이가 매우 짧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것은 베리 롱 채널이죠. 여기가 1000옹스트롱이니까. 근데 만약에 채널이 뭐 3나노, 5나노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3나노라는 것은 30옹스트롱이죠. 지금 이게 1000옹스트롱이라 그랬죠. 뭐 그거는 뭐 속도 포화 현상을 늘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 포화라는 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 일렉트릭 필드를 증가시켜도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일렉트릭 필드를 강하게 인가하면 전류를 증가시키려고 전기장을 강하게 인가하는 건데 전류가 증가 안 하면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채널이 짧아지면 이 속도 포화 현상 때문에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쇼 채널 파트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쇼 채널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이 속도 포화 이것도 한 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이렇게 채널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설명했죠. 반전 전자들이 존재하고 그 전자들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속도 포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요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는 무슨 모드죠? 리니어 모드. 그렇죠. 리니어 모드에서의 전압 조건을 보면 뭐죠? VGS 마이너스 VDS가 VTH보다 큰 거죠. 다시 말해서 VDS가 VGS 마이너스 VTH보다 작은 거죠. 그게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세츄레이션 영역이죠. 채널이 끊겼으니까 여기 핀치오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다 반전 전자들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전압을 우리 VGS라 볼 수 있죠. 요 드레인 단은 VGD. 요 양단 요 두 군데의 전압이 전부 다 문턱 전압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리니어 영역에서는 다 크죠. 왜냐하면 채널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문턱 전압보다 다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문턱 전압으로 하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 VGS, VGD. 그러면 요 가로 방향의 전압 차를 보면 VGS-VDS를 보면 이러한 모양을 갖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VGS-VGS가 모두 VTH보다 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인버전 차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니어 모드. 이 영역에서는 드레인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도 증가합니다. IDS,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널이 끊겼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드레인 단의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이 핀치 업 되는 지점. 이 지점까지는 반전 전자들이 존재한 거죠. 그래서 VGS-VDS가 VTH보다 다 큽니다. 그런데 이 지점, 여기는 디플리션 영역이죠.
여기는 VGS-VGS가 문턱전화보다 작은 영역, 즉 디플리션 영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VDS가 VGS-VTH하고 동일한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그려낼 줄 알아야 되고, 리니어 영역에서는 이러한 전압관계식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리니어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 모두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웃풋 커브, 트랜스퍼 커브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웃풋 커브라는 것은 가로축을 VDS, 소스 드레인에 걸리는 전압, 세로축을 그때 IDS, 소스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각각의 VGS, 이건 VGS1, VGS2, 즉 VGS 전압을 점차 증가시켰을 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 하나만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하나. 자, 세츄레이션이 된다 그랬죠? 포화 영역에서는. 그래서 요 파란색 요 포인트들이 전부 세츄레이션 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바로 핀치 오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VDS가 VGS-VTH하고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쪽 영역은 전부 다 포화 영역이 되니까 드레인 전류가 전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앞 영역, 여기는 전류가 증가하는 구간이죠. 우리 리니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DS가 증가할 때마다 VGS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 핀치업 지점에서 세츄레이션 된다. 그리고 우리 여기 리니어 영역, 란 리니어 영역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정확히 나누면 여기가 리니어 영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난 리니어 영역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파란색 요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전부 리니어 영역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이 구간에서는 전류가 VDS에 따라서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커브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커브는 가로축을 게이트 전압, 그때 세로축을 로그 IDS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래프는 VDS가 작을 때, 중간일 때, 클 때. 그래서 뭐 하나만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곡선의 모양이 재밌죠? 재밌게 생겼죠? 자, 우리 이 트랜스퍼 커브는 우리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웃풋 커브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웃풋 커브는 저 뒤편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트랜스퍼 커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을 게이트 인듀스드 드레인 리퀴지 커런트, 기들 커런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왜 발생하는지는 오늘 여기서는 설명 안 합니다.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트랜스퍼 커브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대략 5가지입니다. 먼저 문턱전압. 우리 모스커피스터에서 문턱전압 구하는 법 기억이 나죠? 플랫밴드 전압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면전이 파이S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QSD 공핍 영역의 그 공간전압 밀도 구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계산했죠. 이 그래프에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 뒤편에 문턱전압편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값을 그냥 잡습니다. 요때 뭐 100mA 하면 100mA, 뭐 100나노암페어 하면 100나노암페어, 뭐 이렇게 딱 잡아서 그때 전압을 읽습니다. 그것을 문턱전압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 소자들을 측정해서 그 특정 전류값에서의 전압을 보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소자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뭐 A 소자는 문턱전압이 얼마다, B 소자는 문턱전압이 얼마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전압은 그냥 어떤 특정 전류값에서의 그때 게이트 전압을 그냥 읽어줍니다.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정도가 누설 전류, 오프 전류가 되겠습니다. 즉 VGS가 0일 때, 즉 게이트 전압이 0이죠. 게이트 전압이 0이라는 것은 전자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실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여기. 이거는 누설 전류입니다. 오프 커런트. 오프 커런트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온 커런트. 드레인 전류의 온 커런트. 우리가 뭐 여기가 3V라 그러면 3V에서 작동하는 소자다. 그러면 3V에서의 커런트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구동 능력이 되는 거니까 3V일 때 온 커런트를 보고 이 소자의 커런트 능력이 이 정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커런트도 중요하지만 오프 커런트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레시오. 온 커런트는 좋은데 오프 커런트도 너무 높으면 온 오프 레시오가 별로 안 좋죠. 이 온 오프 레시오를 봅니다. 그래서 온은 가급적 크게, 오프는 가급적 낮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비율을 우리는 이 트랜스퍼 커브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네 번째, 서브 스레스홀드 영역의 기울기. 우리 스레스홀드라는 것은 문턱이라 그랬죠. 근데 서브라는 것은 문턱보다도 더 아래 구간. 그죠? 그래서 문턱 전압보다도 낮은 구간. 그래서 서브 스레스홀드 구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이 기울기라는 것은 모스펫 소자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한계값을 갖습니다. 즉, 그 기울기를 계속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약간 시프트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면 가장 좋죠. 오프 커런트 0이고 온 커런트는 굉장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스펫 소자 특성상. 그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기울기를 봄으로써 이 소자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가급적 가파르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커브로부터 서브 스레스홀드 슬롭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들 커런트. 자, 이게 기들 커런트라 그랬죠. 기들 커런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압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왜 봐야 될까요? 우리 만약에 소자의 구동 범위가 0V에서 뭐 3V다. 여기에서만 우리가 소자를 작동시킨다 그러면 여기 오프 커런트가 중요하겠죠. 이게 내려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온 커런트는 크게. 근데 마이너스 5V에서 3V에서 작동하는 소자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5V에서도 온 커런트 값을 봐야 됩니다. 이거 오프 커런트가 되겠죠. 이 값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편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 마이너스 전압에서도 구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대략 마이너스 구간에서도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 전체 이 트랜스퍼 커브를 보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이러한 5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곡선의 모양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된 것들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